2천만원대 전기차가 나오면 어떨까요? 중국차 말고요, 국산차로 2천만원대, 그것도 4명이 타도 충분한 SUV로 나와준다면 무조건 대박나지 않을까요? 사실 3천만원대로 나와도 되죠. 보조금이 평균 1천만원 정도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원 초반대로도 구매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SUV이면 수요가 더 확실하니까 자동차 회사도 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실제로 현대차랑 기아가 3천만원 중반대 전기 SUV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공개했는데 반응도 꽤 좋았다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출시만 되면 대박날 것 같은데 약간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배 아플 만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국내에는 안 팔릴 거라는 말이 나오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좋은 차를 한국에만 안 파는 이유가 뭘까요?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랑 기아가 중국 전략형 모델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내년에 출시 예정인데 전기차로 나오고 SUV라고 합니다. 가격이 눈에 띄는데 3천만원대 중반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한 거죠. 프로젝트명을 보니까 현대차는 5E, 기아는 5V로 정해졌습니다. 중국 전략형 모델이라 당연히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중국에만 판매될 전망입니다. 배터리도 중국 현지 보조금 조건에 맞추려고 우리 기업 배터리를 쓰지 못하고 중국 CATL 제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아쉽지 않나요? 지금 딱 국내 전기차 시장이 없는 게 뭔가요? 준중형 SUV 이하급으로 전기차가 없다는 거죠. 다른 브랜드도 아니고 현대 기아차가 딱 3천만원 중반대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원대로도 살 수 있는 전기 SUV를 국내에도 출시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판매량은 당연히 많이 나올 거고 수입차 브랜드들도 이 가격대로 전기차를 출시하려고 난리일 겁니다. 이미 지금 보조금 기준인 5,500만원에 맞춰서 출시하기 시작했고 이건 폭스바겐의 대표적이죠. 그런데 중국 전략형 모델이라 현대차 그룹의 신형 전기차는 국내 출시가 힘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연기관 차량은 조금 반응이 다른 이유가 내연기관 차는 이미 현지 전략형 모델이 많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그 시장에 최적화된 차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차는 현재 전략형 모델이라고 해도 배 아프거나 부럽다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댓글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봉이니까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연기관 전략형 모델은 이미 국내에 대체 모델이 있기 때문에 딱히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현대차가 미니밴 쿠스토를 중국에만 출시한다 해도 한국에는 카니발이 있고요, 중국에 밍투가 있다면 한국엔 아반떼랑 소나타가 있고 인도에 크레타가 있다면 한국에는 셀토스가 있으니까 딱히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어떤가요? 지금 나온 전기차는 죄다 중형 이상이고 해치백이랑 세단밖에 없고 당장 예정되어 있는 신차도 대형 SUV 뿐입니다. 소형이나 준중형 전기 SUV를 쉐보레가 출시하지 않을까도 기대했지만 얘네는 지금 이미 출시된 볼트 수요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어서 기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저렴하면서 크기도 크지 않은 전기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 마땅한 선택지가 없으니까 중국에만 이런 차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배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건데 왜 굳이 중국에만 한국은 저렴한 차를 팔면 안 되는 거냐, 이런 건데요. 이것도 따져보면 그럴만한 이유들이 충분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대차가 중국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면 쉽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이랑 유럽 시장에선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중국 시장에서만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량을 보면 2016년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100만 대 선이 깨지더니 작년에는 아예 50만 대 선도 깨져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장 가동률도 당연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대비 중국 생산 비중을 보면 중국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걸 일단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보면요, 현대차는 지금 미국에서는 테슬라 바로 다음이고 유럽에서도 5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영업이익이냐 점유율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데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은 영업이익을 찾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고요, 중국은 점유율이 절실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왜? 이미 중형 이상급 차들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외의 다른 시장은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초대형 SUV 같은 차들이 필요한 거죠. 이미 점유율이 상위권이니까 라인업을 늘리고 브랜드 전체 판매량을 늘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떤가요?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저렴한 차를 출시해서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순위권에 현대차 이름을 다시 올려놔야 중국에서도 판매량이 보장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2천만원대 전기차를 출시했고 이게 판매량 순위권에 올랐어요. 그러면 중국에서도 이런 게 기사가 나가고 마케팅에 활용이 되고 이렇게 이름을 알리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거죠. 이쯤에서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아니 점유율이라는 건 다른 나라도 중요하고 우리도 저렴한 차를 사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중국만 신경 쓰는 건데,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중국 자동차 시장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작년에 국가별로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를 나타낸 건데 중국이 판 전기차가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중에 50%를 차지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중국이 다른 나라에 전기차를 수출하기 시작한 것도 있지만 중국 내 수요가 깡패라는 점이 더 큽니다. 실제로 이건 중국 내 전기차 브랜드의 판매량 순위를 나타낸 건데 테슬라만 빼면 죄다 중국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가 밀고 있는 건 뭔가요? 가격이죠. 중국 차는 품질이나 신뢰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고는 했지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형은 장점이 너무 많아, 그런데 너무 큰 단점 하나가 그 장점을 다 먹어, 이런 거죠. 그 큰 단점 하나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단점이
제품인데 이걸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소비자 숫자 자체가 넘사벽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중국도 우리나라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많이 사줬기 때문이라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20년 전에는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인식까지 있었기 때문에 국산차를 더 많이 구매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자국에서는 자국 브랜드가 가장 많이 팔린다는 공식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많이 팔리고 미국에서는 포드, 일본에서는 토요타가 가장 많이 팔리는 것처럼 말이죠. 중국도 이걸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자동차 시장이 무섭다는 거죠. 중국도 지금 자국 브랜드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자국에서는 자국 브랜드가 가장 많이 팔린다는 공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불과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차밖에 못 만들었으니까 폭스바겐이나 현대차 점유율이 상위권이었던 거죠. 아까 봤던 그래프를 다시 보면 불과 5년 사이에 100만 대 넘게 팔린 회사가 50만 대도 못 팔고 있잖아요. 중국 브랜드 성장세가 그만큼 빠르고 무섭다는 겁니다. 이 시장을 뚫기 위해선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고 여기서 잘 팔리는 차들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풍광미니 같은 소형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납니다. 중국은 무조건 차가 크다고 잘 팔리는 게 아니라서 크기가 적당하고 가격도 적당한 차가 다른 나라보다 더 필요한 겁니다. 특히 중국 점유율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해서 현대차가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왜 하필 중국을 공략하냐는 겁니다.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동남아도 있는데 왜 하필 중국일까요? 이건 사실 너무 간단하죠. 아까 봤던 점유율을 다시 볼까요? 자동차 선진국 중에서도 큰 시장이라 불리는 미국이나 유럽이랑 비교해도 압도적인 시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 시장을 잠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걸 좀 많이 느끼지 않으셨나요?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 하나 시행한다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휘청인다는 소리까지 나왔잖아요. 뒤늦게 미국에서도 한국에 피해를 주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부당하게 나온다면 중국 시장을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건 중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판매 시장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또 이런 식으로 한국을 압박해서 당장 국산 전기차 판매량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작 먹고 있는 시장이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해도 어떻게든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더 큰 중국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이 잘 나간다면 오히려 무기가 되죠. 기업은 손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외교적으로 딜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한창 요소수랑 자동차 부품이 대란일 때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 다변화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한쪽 시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출 다변화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대차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판매량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률까지 이렇게 하락세인 와중에 점점 시장을 중국 자동차 회사가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얘네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막는 건 한계가 있지만 이 시장이 더 견고해지기 전에 침투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신차를 발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수입차니까요. 그런데 시트로엔 같은 브랜드가 신차를 발표하는 건 굉장히 모험적입니다. 판매량이랑 인지도가 없는 상황이라 뭘 내놔도 대박치기가 힘들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선 무조건 돈이 되는 시장이라 전략 모델을 내놓는 걸 보고 한국 소비자들이 호구다 이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당장 연예인들도 어때요? 한국보다 중국 출연료가 10배 이상 높다 보니까 연예인뿐만 아니라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중국에 수출하려고 난리죠. 오히려 현대차가 이런 소형 SUV를 먼저 출시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아이드 시리즈를 내놓고 쉐보레가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한 다음에 현대차도 비슷한 차를 내놓는 게 가격면에서 더 유리할 겁니다. 현대차가 3천만 원대로 내놨다면 수입차 브랜드는 4천만 원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차 브랜드가 3천만 원으로 출시했는데 현대차가 4천만 원으로 출시하긴 어렵습니다. 수입차보다 비싼 국산차라고 욕먹고 싶진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시장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는 큰 차부터 중국은 작은 차부터 출시되는 거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